화가 목을 봤을 때를 했고요. 화가 토를 봤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할 때도 그렇고 목이 목을 보고 화가 화를 보고 이런 것들은 넘어갑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든 그냥 자체적으로는 경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넘어가서 화가 토를 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라는 거는 펼쳐진 것을 얘기하고 예쁘게 갖춰 있고 애인 만나러 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막 잔뜩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에너지가 부풀어 있고 그러면 뭐를 막 자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풀 메이크업 다 하고 막 헤어샵 가서 머리 다 하고 잔뜩 힘주고 나왔는데 그런 것에 결과가 있어야겠죠. 근데 결과도 결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계속 긴장 상태, 흥분 상태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이 화라는 거는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부풀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 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화가 난 상태예요. 그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흥분. 화가 날 때도 흥분하고 사랑할 때도 흥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몰아서 막 쓰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흥분이든 다 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 조절이 안 돼 있으면 그냥 흥분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터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알 수 없는 거죠. 이 화가 지나치면 열심히 흥분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결과를 얻지 못한 거죠.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화의 에너지가 잘 갈무리 돼서 세대 전환을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결과를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토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좋으면 좋은 것만 계속하면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토예요. 갈등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토기 때문에 그 갈등적 요소가 이 화 입장에서는 화생토 하니까 이것이 식신상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갈등을 내 생각으로 컨트롤을 하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목이 따라와야 돼요. 네, 목이 따라와야 합니다. 목이 없이 갈등만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 중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면은 들어오고 밀면은 나가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식상이니까 뭐 관을 친다, 뭐 화 입장에서의 뭐 토국수다, 토생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무조건 토는 목이라는 생명 의지를 갖고 있어야 목국토의 형태가 되어 있어야 생명력을 갖고 그 토가 살아있는 토가 됩니다. 목이 없는 토는 금방 휩쓸려 내려간다. 네, 근데 목이 딱 뿌리 박혀있는 토는 장마가 내려고 홍수가 나도 자리를 지키고 있죠. 뿌리를 아주 깊숙이 박아서 그 자체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에 대한 것이 아주 단단하고 생명력이 있고 갈등은 뭐든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토로 갈등을 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짜장면 먹을까 스테이크 먹을까 중국집 또 가면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 갈등을 하는 것이 토예요. 이쪽 저쪽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토는 항상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이 토예요. 토를 가지고 딱 이거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토의 입장에 무엇이 개입됐느냐 무엇이 개입됐느냐에 따라서 목화가 개입되면 토가 양쪽으로 움직이고 금수가 개입되면 음쪽으로 움직이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의 기운이 화하고 접목이 됐을 때는 이 화가 막 분열을 하고 팽창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토로 갈무리가 되죠. 딱 적당히 딱 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산을 중지해요. 생산을 중지시키고 그것을 이제 열매라는 결실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 토의 개입이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중지인데 지나치게 화토만 막 사주에 화토만 강하다. 수기가 막 한 점 없거나 막 있는 것이 다 메말라질 형편이다. 그러면
그 사주는 생산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에서도 뭐 수대운이 안 오거나 사주의 수기가 약하다 이러면 생산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토가 한 몸으로 물을 싹 다 말려버린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그런 사람들은 자식 생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화토가 한 몸으로. 그 화토 중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화토 중탁이면 스님 사주다, 수녀 사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생산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산력에 문제가 있다.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만 있는 거지 세대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습이 그냥 변화할 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식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토를 거쳐서 금으로 갔을 때야 비로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는 숨어있는 수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죠.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수가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에서 목으로 또 목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가는데 화에서 금으로 간다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화급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종의 계절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화생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화생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얻어들은 게 많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들을 이 계절적 관점의 부분에서 금화 교육을 이제 화생금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화생금인데 그 안에 토가 중심축으로 개입이 돼서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왜냐면 화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화잖아요. 그럼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밖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들어와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화를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이제 뭔가 활동할 금에 대한 에너지를 끄집어내주는 것이 그것이 금화 교육인 거예요. 서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금화, 화하고 금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 화가 들어가고 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금이 나오게 되면 열매를 취하기 위한 알맹이와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죠. 껍데기하고. 그래서 나머지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역할이 금의 역할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화하고 토의 중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토는 결국 화를 정지시킵니다. 화를 정지. 왜? 금화 교육을 시키기 전에 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계속 움직이는 놈이란 말이에요. 화는 아주 큰 단위로 팽창되어 있고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막 정신산만하게 확산되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잡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금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목이 화한테 들러붙어서 에너지를 계속 생조해주는 작용을 끊어냅니다. 금극목해서 목을 단전시켜요. 그러면 목생화가 이제 중단되니까 화는 고립되겠죠. 목생화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받아왔었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보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또 포장을 하기가 만만치 않죠. 단위가 커져 있고 막 부풀어 있으니까. 그것을 토가 수렴해주는 개념으로 화를 일정하게 갈무리 시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금이 포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을 양을 포장한다 해서 포양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뭐 지지에도 신금과 유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금을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숙살지기와 포양작용 이렇게 배워요. 그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살기를 가지고 목의 관계 의지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관계 의지를 떼어내면 화가 고립이 된 상태를 그대로 토로 갈무리시켜서 금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의 에너지가 금의 열매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과일 먹는 것이 다 금이에요. 겉으로는 금인데 그 금 안에 들어있는 화의 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간 것을 곡식을 먹고 에너지원을 삼는 거죠. 그래서 그 화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표면이 껍질이 단단하죠. 그런 것들, 견과류 같은 것들 그런 것은 아주 껍질이 단단하죠. 그 안에 강력한 화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단단할수록 속은 부드럽다. 견과류도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은 외강내유라고 했어요. 외강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쳐내고 까칠하고 이래 보이는데 친해지면 굉장히 부드럽고 자기의 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해주고 이런 것이 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쳐내는 작용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금입니다. 끊임없이 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의 에너지를 포장해가지고 쓰려고 한다. 그래서 금이 살림을 한다.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갔는데 밖에 물건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금의 속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거죠.
살려면 금이 개입돼야 잘하는 거예요. 금이 개입돼야 잘한다. 금이 아니라 목이 개입되면 뭔가 쌓입니다. 수집하는 거, 콜렉트 뭐 라면 봉지 이런 걸 막 수집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다 이렇게 막 쌓아놓는 거 있죠. 취미 생활이고 하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벌려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은 그만 좀 갖고 와라. 그리고 있던 것 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목은 이거 필요해서 갖고 왔는데 왜 버리라고 하냐. 그거 너 저번에도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했는데 한 번도 쓰질 않잖아. 그럼 목은 언젠간 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금목에 대립해서 결국은 금이 이겨야 금화 교역이 되는 겁니다. 금이 이기지 못하면 목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가 토를 보는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어떠한 금화 교역의 중심축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대체 화가 토를 보는 것이 어떤 작용인지. 그래서 이런 토의 작용을 명확하게 규정 지으려면 목의 에너지를 갖고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토는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토가 없는 사주는 별로 없어요. 토가 몇 글자인데 토가 없습니까? 6글자인데, 이 22글자 중에 6글자인데 토가 없는 사주는 정말 중심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해도 갈무리 시키잖아요. 세이브로 시키잖아요. 게임을 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몇 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잠깐 어딜 나갔다 와야 되거나 아니면 껐다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세이브를 시켜놓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럼 그 게임 안 합니다. 짜증나서. 그 게임을 세이브 시켜놓는 그 기준, 그 중간부터 다시 하는 것, 그게 토의 개념인 거예요. 토의 개념이다. 토의 개념은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량이 있다. 그러면 그 음량의 중심이 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의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 하는데 중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색해. 중이 꼭 있어야 뭔가 안정감이 있어. 그러면 상중하로 소설책도 그냥 상하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상중하권 이렇게 되면 그 중심이 이 상중하권 중에 이 중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뭔가 좀 중심 내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토라는 거죠. 그래서 음량의 중심축이 생기면 그것이 3의 마디로 형성이 되고, 그 음량이 또 세분화되면 음량이 사상으로 생기잖아요. 그 사상으로 이제 사계절이 형성이 되고, 사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소양, 소음, 태양, 태음 이런 걸로 형성이 되죠. 그 사상이 또 변하게 되면 또 팔괘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계속 태극에서 음량으로, 음량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괘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데 그 중에 중심수가 항상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겠죠. 음량의 중심수가 들어가면 이제 3의 마디가 되는 거고, 사상에서 중심축이 들어가면 5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인데 그 토의 계절이 없는 것은 토는 항상 주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에 항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술충미의 마디가 생기는 거죠. 그런 토가 우리가 5행역을 한다, 이렇게 자평 명리를 한다. 그것은 사실 나머지 4행을 누가 다루느냐, 중심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심축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는 결국 토라는 얘기예요. 토가 나머지 4행을 다루는 겁니다. 목화 금수를 그 중심 입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것 같고 저렇게도 될 것 같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중심축을 잡고 제대로 파악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4행을 제대로 다루면서 자신의 그런 토, 5행을 아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의 항상 마디에서 걸리게 됩니다. 지지도 3의 마디에서 항상 토가 걸리죠. 3년마다 진술충미 연이 들어오고 3개월마다 들어오고 또 3일마다 들어옵니다. 항상 3의 마디에서 토가 걸려요. 그것이 뭔가 하나의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과 계절을 넘겨주는 그 사이에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거죠. 봄하고 여름 있으면 봄하고 그 여름의 중간 지점을 넣는 거예요. 여름하고 가을이 있으면 그 여름, 가을의 중간 지점에 미토를 넣는 거고, 또 가을하고 겨울 있으면 가을하고 겨울의 중간 지점에 술토를 넣어서 술어를 만드는 거고, 또 겨울하고 봄이 있으면 중간 지점에 축토를 넣어서 축인 간방으로 이렇게 넣는 거고, 술의 건방, 미신 곤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쭉쭉 토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합니다. 토가 뭐냐? 알 수 없다. 토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토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토고, 결국은 끝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죽는 것이 토예요.
그 토를 어떤 쪽으로 바로 잡느냐. 우리 자평명리 사주에서는 목이 개입되면 목극토 하니까 그 토를 규칙성 있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정한 제동을 걸어서 그 쓰는 입장의 목의 관계 의지로 그 토를 쓰려고 하는 에너지를 이제 보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토를 본다라는 기준에서는 반드시 이 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잘 관찰해야 하는 부분이고, 화가 토로 가면 무조건 목이 따라와야 합니다. 목이 따라와야 하는 의미는 토의 가치,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뭐 건물도 안 올라가 있고 나무도 뭐 심어져 있는 나무도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뭐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풍경이 별론데 누가 가서 사진을 찍습니까? 관광도 안 가죠. 아주 막 울창해야 합니다. 막 공기도 좋고, 숲이 생기면 거기 뭐가 생겨요? 벌레도 생기죠. 곤충도, 뭐 동물도, 뭐 파충류도 뭐 다 생기죠. 그리고 목의 가장 큰 에너지는 뭐냐면 수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쌍이 촉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안 심겨져 있다. 그러면 물은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끝이에요.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흡수해서 안으로 저장할 수 있는 목이 없기 때문에 토는 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토일간이 예를 들어서 목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리 토국수로 재성이 돈을 다뤄도 그게 결국 내 수중 안에 오래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그냥 갖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언제 내 손 안에서 떠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목이라는 관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토일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이라는 관을 갖고 있으면 수생목해서 그 목 입장에서 수를 끌어들이니까 목 안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은 돈이 많고 이렇지 않아도 끊임없이 돈을 갖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수를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현금은 없어도 어떤 땅 문서든 집 문서든 뭐 주식이든 뭘로든 하여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 털렸다, 목이 없다, 그러면 진짜 완전 거진 거예요. 알그지 되는 거예요. 목으로 가치를 삼아서 자신의 어떤 뚜렷한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수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럼 지금 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화가 열심히 식상토로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화가 식상토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토국수 해가지고 수를 내가 컨트롤했다. 그러면 화 입장에서 관이죠. 여자 사주라고 가정하면 그것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토국수 하니까 내가 남자를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다루니까 지금 토국수 해서. 근데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수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일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토일간 입장에서 돈, 재성을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화 입장에서는 수가 관이잖아요. 그 관이, 그 내 자리가 언제 내 자리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내 자리가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 결혼을 했다, 애인을 만났다, 여자 입장에서 관이 남자가 그렇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면 목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여야만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다, 목이 없다.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친절하게 대해야겠죠. 왜?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닌데 친절하게 안 대하면 그게 엄청나게 서운해지고 나중에는 그 뒤끝이 남는 거예요. 근데 내 거면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서운하게 하든 막 해도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의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보복으로 돌아옵니다. 복수라든지 아니면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화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는 여자 화일간이 특히나 많은 무인성 사주 중에 화일간이 인성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한 거예요. 특히나 뭐에 관한 문제? 관에 대한 문제, 남자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를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화생토 해가지고 애교 떨고 열심히 연애하고 사랑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안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토의 입장이 제대로 목국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토국수를 쓰는 거니까 그 수가 굉장히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을 하면 좀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기초가 안 되신 분은 자꾸 뭔 소린가 싶을 텐데,
하여튼 오행적인 구조를 계속 이렇게 응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초가 그냥 기초가 아니에요. 정말 기초에 입각해서 나머지 십성이든 육친이든 뭐 일주론이든 격국용신이든 이런 거를 계속 돌리면서 관찰을 하면 그 기초를 배우는데 모든 테크닉이 다 동원이 되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기초를 배우는데 그 모든 테크닉을 다 동원한다는 게. 기초 배웠으면 그냥 기초 끝인데 끊임없이 또 응용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화토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잘 보는 겁니다. 어쨌든 목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인트니까 목만 잘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 토를 식상으로 쓰는데 이것은 표현이잖아요. 뭐 식신이면 내 표현이고 상관이면 겁제 표현이니까 그 표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연구, 그것이 목이잖아요. 목인 인성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토를 극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식상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해진다는 것은 내가 욕심부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욕심부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만 갖고 써야지 뭐 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당연히 승진하고 내 가치가 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는데 목이 없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자기 혼자서도 발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토를 건강하게 잘 소토를 해줘야 아주 생명력 있는, 자기가 해놓고도 왜 했는지를 증명하면서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토를 보는 부분은 식신상관이고, 어쨌든 이 화가 토를 지원해주고 생해주고 같이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일간 중에 하나가 화일간이에요. 왜냐면 토하고 화가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금생수나 목생화나 이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주 막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데, 화토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한 몸과도 같아요. 그래서 12운성을 볼 때도 화토 공존이라 해서, 화토 동궁, 화토 공존이라 해서 같은 궁을 씁니다. 그래서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가 같은 지지를 이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봤을 때 어쨌든 화일간은 목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가치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데 화일간인데 목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선생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에 대한 부분은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신적인 에너지를 갖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목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일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일은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직접 검수해야 그게 가치가 생기는데 작업만 하고 검수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장 입장에서는 그 만들기도 하고 검사해가지고 딱 결과만 내놨으면 좋겠는데 난 만드는 것만 할 줄 안다 해서 만들기만 하고 또 검사는 다른 사람한테 또 시켜야 되고 이러면 일이 또 두 가지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목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토를 쓰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 그러니까 땅의 부분, 당연히 나무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 나무라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을 보면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생명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에너지가 뭐겠어요? 물을 빨아먹어서 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물을 빨아먹어서.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항상 산에 가면 아주 촉촉하잖아요. 그 나무가 없으면 촉촉하겠냐고. 물 다 쓸려 내려가서 끝이지 그냥.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화가 토를 본다는 것은 그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이것은 생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유희로 갑니다. 유희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관찰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토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또 따로 토 입장에서도 하겠지만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는 식상이 토니까 자신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능력인가, 이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토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토를 극해줘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화일과는 좀 배고파야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인성이 들어와서 임극식을 때리면 식상의 그런 의식주 생활에 자극이 들어오는 거니까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일관들이 예를 들어서 좀 배고픔을 안다, 굶어봤다, 힘들었다, 그러면 목국토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아무리 힘들어 봤어도 배고픔은 몰랐다, 배고픔은 모른다, 이러면 목국토가 안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토를 보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해가는 것이 명리를 대하는 자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것을 끊임없이 궁리를 해야죠.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냥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극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일부적인 부분 또는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맛을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오행에 대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가 토를 봤을 때 오늘도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